홍콩으로, 물컵으로, 또 고성 부부싸움으로 떠들썩했던 회사가 있죠.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요사이는 좀 조용한가 싶더니 물밑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오는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조양호 회장, 그러니까 조연아 조현민 자매의 아버지이자 이명희 씨의 남편이죠. 조양호 회장의 연임이 결정된답니다. 물론 평소대로라면은 조 회장 우호 지분이 33%나 되니까 무난히 연임될 겁니다. 사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조 회장의 연임을 막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참여연대와 민변,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지금 주주들을 설득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맞서서 조양호 회장도 표를 모으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고 있다는데, 자, 지금 대한항공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화 같은 상황 짚어보고 가죠. 위임장 대결을 선언한 분이자 현재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이상훈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조양호 회장이 몇 년째 대표이사를 지내고 있는 겁니까? 현재 대표이사로 등재된 게 이제 27년째. 그래서 총 연임만 8번 장기 집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님은 참여연대는 민변은 조양호 회장 연임은 더 이상 안 된다? 이쪽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됩니까? 조양호 회장이 현재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 더더군다나 형사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이사나 대표이사직을 계속 연임하는 거는 회사나 주주들한테 좋지 않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재판 중인 것이 횡령건 있고 배임건 있고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진그룹 문제는 한진이 하나의 왕국이 됐는데 조양호 회장, 조 회장 일가에 가족들은 비행기 이용해서 밀수해서 재판받고 있죠. 본인은 돈 빼돌려가지고 지금 횡령배임으로 걸린 것만 230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회사를 경영하냐. 이거는 회사는 안 좋다. 회사는 주주에게. 그래서 연임에 반대하는 겁니다. 조양호 회장 본인의 횡령 배임건에다가 그다음에 가족들의 그 경영 행태들을 우리가 쭉 지켜봐온 결과 더 이상 이 가족에게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직,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기는 건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신 거예요. 예, 그렇죠. 가족들이 욕하고 컵 던지고 이런 거 개인 성격 괴팍한 걸로 이제 치더라도 그렇지만은 무슨 비행기 돌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 전부 다 이게 내 왕국이다, 내 기업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한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죠. 이제는 좀 물러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조양호 씨는 전문 경영인 출신 아니고 이 회사 사주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말인즉슨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1주주란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대표이사가 되는 수순 아닙니까? 그렇게 27년을 해왔던 거고. 근데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박탈할 수는 없지만은 이사 같은 경우에서는 절대 과반수 이상의 주주가 지지를 해야 됩니다. 표를 얼마나 얻어야 돼요? 주주총회에서. 보통은 50%인데요. 대한항공은 또 특이하게 다른 사람이 이사 못 되게 또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67%,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주식을 얻어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연임이 되는 구조? 네, 근데 조 회장은 지금 3분의 2가 안 되거든요. 조 회장 일가는 전체 타자더라도 33%. 33%의 우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 예, 그러니까 나머지 34% 정도를 더 추가로 지지를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제1대 주주는 당연히 조 회장이고 우호 지분까지 다 합치면 33%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네네. 2대 주주는 누굽니까? 2대 주주가 바로 국민들의 돈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대 주주.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국민연금 지분이 지금 11.7%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11.7% 국민연금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연임에 대한. 국민연금 요번에 표결에 대해 가지고는 반대를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조 회장의 최근 3년 동안 이사 선임한 건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사 선임건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회장이 지금 현재 계열사 중에서 8개 회사의 이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잡이 아니라 팔잡인데 계속 매년 이제 올라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8개 계열사에서 어떤 곳은 조 회장이 대표이사 맡고 있고 어떤 곳은 이사 맡고 있고 어쨌든 8개에 걸치고 있단 말씀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최근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다 반대표를 던졌다. 예, 더더군다나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중점 관리 기업이다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문제되는 기업이다라고 아예 그냥 국민연금 차원에서 결정을 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조 회장에 대해서 연임 안건을 찬성하게 되면은 그건 진짜 욕먹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양호 회장 측이 약 33%,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반대 측이 한 12%. 네. 그럼 조양호 회장이 한 지금 34% 지분을 더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참석률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참석률이 100%면은 말씀대로 33% 정도를 더 얻어야 되고, 보통은 이제 주총에 다 참석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많이 하는 경우는 한 70% 정도? 그 정도를 합리적인 추산으로 보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조 회장 측은 13%를 더 얻어야 되고요. 예. 반대하게 되려면 한 11% 정도, 그 정도를 이제 더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3, 11 요거는 평소에 출석률까지 감안한 선이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3, 11 굉장히 네네. 박빙이네요. 예, 굉장히 박빙입니다. 그러면 그 캐스팅 보트라고 할까요? 키를 쥐고 있는 주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거기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게 많은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가 외국인 투자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지금 캐스팅 보트를 주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5%. 외국인들 네. 마음도 좀 읽힙니까, 좀 분위기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이제 아무래도 외국이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전문기관의 의견을 많이 좀 존중을 합니다. 예. 전문기관이라고 하면은 그 세계 1대 회사가 ISS라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의견을 많이 따르고 있고요. 예. 예, 근데 그쪽에서 지금 며칠 전에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내놨어요? 조양호 연임 반대가 적절하다. 예, 그래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마 그쪽으로 의견을 따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 25%에서 상당수가 그쪽 의견을 따른다면 조양호 회장의 연임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좀 힘들 상황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측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위기가 모아지면 조 회장 측에서는 평소에 안 나오던 소액 투자자들까지 다 나오라고 하고 이들이 자신에게 표를 던져주는 것까지 다 모아야지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2,000주 이하의 주주들은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보겠다고 했는데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찾아가겠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찾아다닌답니까? 며칠 전에 전화 오신 분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일요일에 집에 일요일날 2번이나 찾아왔다고 합니다. 2,000주밖에 안 가졌는데. 누가? 직원들이 표 달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찾아오고 저녁도 찾아오고. 와. 그래서 직원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지금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 상황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몇 주 가주신 분이었어요? 그 전화하신 분이? 2,500주 정확히. 2,500주. 그럼 지금 대한항공이 한 주에 얼마예요? 3만 원이니까 대충 한 7천만 원대? 7천만 원 가진 주주한테까지 지금 대한항공이 찾아와서 표 행사해달라.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예. 와, 좀 급해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사주 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예, 현재 우리 사주 지분이 한 2.14%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고요. 직원들한테 그러면 뭐 압박이랄까요, 부탁이랄까, 요청은 대단하겠는데요. 그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시민단체 참여연대랑 그리고 이제 노조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이래요. 맨 처음에 직원들 같은 경우도 조 회장 연임을 이번에 반대하겠다는 직원들 꽤 많아서 표를 저희한테 위임했다가 회사 직장 상사들이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자 또는 전화를 해서 회사 연임에 찬성해라라고 권유를 한다는 겁니다. 회사 연임에 찬성해야 된다. 예. 회사는 그건 권유다라고 하는데 어느 사람이 이제 직장 상사가 와가지고 여기다 찬성하세요라고 해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다시 또 저희 위임했던 거를 철회하고 회사 지지하는 쪽으로 바뀌는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회사 측이 일일이 찾아와서 찬성표 던져라 이런 얘기하니까 저 위임했던 거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직원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런 직원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하여튼 그런 분위기. 주주총회는 27일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태. 아직은 뭐 어느 쪽이 우세하다 전망하기는 어렵습니까? 지금 그냥 거의 그냥 예측이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그래요. 만약 27년 만에 조양호 회장이 연임에 실패한다. 그러면 지금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항공? 일단 그렇게 되면 조 회장 같은 경우에서는 이사 자격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면 결제 라인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빼앗기는 건 아니에요.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대표 이사 직함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아예 이사직까지. 대표 이사뿐만이 아니라 이사직까지. 아예 이사직까지. 그럼 결제 라인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예, 그러니까 이사회에 참석도 못하고 결제 라인에서 아예 이름이 빠져버리는.
그렇군요. 그러면 누가 대표이사가 돼서 그 큰 회사를 경영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도 보니까 또 아들 조원태가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다시 또 대표이사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남아있는 이사들끼리 대표이사를 다시 뽑게 되는데 그 경우에 아들 조원태 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진그룹의 문제가 이제 이사회가 전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인척이라든지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사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또 조원태 이사가 대표이사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럼 조양호 회장이 지금 대표이사 지금 물러나는 게 큰 의미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요. 대주주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거 그런 관행을 이제 무너뜨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단 말씀이신 거죠? 굉장히 크죠. 이제 조 회장 같은 요번에만 연임이 안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조 회장은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걸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대주주도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은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을 의식하고 국민들을 의식하고 주주들을 의식해서 경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번엔 조원태 아들 이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잘못하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식하고 경영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실제로 쫓겨내야 되고요. 만약에 또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만 오늘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상훈 변호사 만났습니다.